내가 뭘 잘못한 거죠? 평생 모은 3,800만 원 때문에 매월 34만 원을 포기해야 한다고요?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놓치고 있는 기초연금의 가슴 아픈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한 푼 두 푼 모아둔 통장 잔고 때문에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가 아닌데 아플 때 쓰려고 통장에 모은 돈 때문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숨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치만으로 매월 34만 원의 소중한 기초연금을 되찾을 수 있는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윤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 할머니는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매월 폐지를 모아 3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셨죠. 자녀들이 가끔 용돈을 주고 평생 김치를 담가 팔아서 번 돈을 모아 통장에 3,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4천만 원이 있었죠. 나이 들어 아프면 써야 할 돈인데 이걸 모았다고 연금을 못 받는다니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윤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 초과라는 딱딱한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월 30만 원 벌이가 전부인데 어째서 소득이 초과된다는 걸까요?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사실, 평생 모아온 돈, 자녀들이 주는 용돈,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 이 모든 것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윤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지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왜 통장에 돈이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기준 이하라면 매월 최대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일에서 버는 소득뿐만 아니라 통장에 있는 예금도 포함됩니다. 예금은 연 4%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윤영자 할머니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통장 예금 3,800만 원을 연 4% 환산 연 152만 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2만 7천 원. 여기에 실제 폐지 수고로 버는 월 소득 30만 원을 더하면 42만 7천 원이 됩니다. 게다가 전세금 4천만 원도 소득으로 환산되죠.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서 윤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서 그만큼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4%의 이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도상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제도적 현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합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어차피 받을 돈 아니었겠지라며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던데 이명자 할머니도 원래 탈락했다가
다시 신청해서 받게 됐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들을 들은 윤 할머니는 기초연금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바로 제도를 이해하고 자산을 적절히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통장 속 금액만 잘 정리해도 연금 수급이 가능해요. 상담사는 윤 할머니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모든 금융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 수리비로 사용된 돈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하면 합법적으로 자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예금 상품 중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유리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넷째, 실제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통장에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할머니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보세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상담사의 도움으로 윤 할머니는 자산 재구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재심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매월 34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은 윤 할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야 안심이 돼요. 이제 윤 할머니가 어떻게 자산을 재구성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윤영자 할머니가 어떻게 통장 속 돈을 정리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에는 생활비만 남겨두세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윤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6개월치 생활비만 통장에 남겨두세요. 나머지는 다른 곳에 두면 됩니다. 윤 할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는데 6개월이면 600만 원이니 그 정도만 통장에 남겨두었습니다. 통장 속 돈이 적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도 적어지니까요. 둘째, 불편한 집은 고쳐서 쓰세요. 그동안 윤 할머니는 집이 불편해도 돈 아끼느라 참고 살았습니다. 싱크대는 낡아서 문짝이 떨어질 것 같았고 화장실은 오래되어 물이 새기도 했죠. 할머니, 집 고치는 돈은 재산에서 뺄 수 있어요. 영수증만 잘 챙겨두세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800만 원을 들여 집을 고쳤습니다. 싱크대도 새 것으로 바꾸고 화장실도 편하게 고쳤습니다.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돈은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셋째, 은행에 가서 특별한 예금을 찾으세요. 할머니, 은행에 가서 기초연금 받는데 좋은 예금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은행에는 기초연금 계산에 유리한 장기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1,500만 원을 이런 예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돈이라도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훨씬 적어집니다. 넷째, 자녀에게 일부 돈을 물려주세요. 아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믿을 수 있는 자녀에게만요. 상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두 자녀에게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증여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내 통장 잔고도 줄어들고 일석이조네요. 이렇게 간단한 네 가지 방법으로 윤 할머니의 통장 속 3,8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600만 원은 통장에 남겨두고 집 수리에 800만 원 쓰고 장기 예금에 1,500만 원 넣고 자녀에게 800만 원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윤 할머니의 소득인정액은 크게 줄어들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 달 뒤 재심사를 신청했더니 할머니는 매월 34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약값도 걱정 없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윤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윤영자 할머니는 이제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윤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준 기초연금 받는 꿀팁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초연금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몸이 불편하셔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를 찾아뵙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고물상 할아버지, 돈 많이 버시는데 괜찮을까요? 윤 할머니의 이웃 박종철 할아버지는 고물상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 정도 버셨습니다. 소득이 많아서 연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셨죠. 종철 씨, 근로소득은 많이 공제해 준다니까 걱정 말아요. 상담사는 근로소득은 월 112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해서 버는 돈이 월 112만 원 이하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난 이미 83세인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 윤 할머니의 친구 김숙자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이제 와서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만 기준 이하면 됩니다. 김숙자 할머니는 83세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해 지금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남편도 같이 신청해도 될까요? 금액이 반으로 줄진 않겠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각각 80%씩 받으니 혼자 100% 받는 것보다 총액은 더 많아집니다. 2025년 기준 한 사람이 받으면 최대 34만 2,510원이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사람 합쳐서 최대 54만 8,0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신 분들은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7월 생이신 분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7월분 연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억울하게 연금 못 받는 어르신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나이 들어 힘들게 살았는데 국가에서 주는 연금 혜택 꼭 받으셔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정리는 미리미리 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최소 3개월 전부터는 통장 정리를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조사 과정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할머니의 친구 정말순 할머니는 연금 신청 바로 전날 통장에서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사용 목적을 증명하지 못해 결국 연금을 받지 못했죠. 영수증과 계약서는 꼭 챙기세요. 집 수리를 했다면 반드시 정식 계약서와 영수증을 챙기세요.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 없이 공사를 하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만 줬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거래는 서류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증여는 공식적으로 하세요.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세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라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도록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줬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직하게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이나 소득을 속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발각되면 받은 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자산을 정리하고 정직하게 신청하세요. 나중에 들통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심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산 상황이 변했다면 언제든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처럼 자산을 정리한 후 다시 신청하여 받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초연금은 권리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복지가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세요.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당하게 신청하고 받으세요. 평생 세금 내며 살아왔는데 이제 국가가 돌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기초연금에 대해 좀 더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8월 15일이 생일이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첫 달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관련 추가 자료 해당되는 경우, 모든 서류를 다 챙기기 어렵다면 일단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셋,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에 다음 달부터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넷, 기초연금을 받다가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다른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탈락에 좌절했던 윤영자 할머니는 이제 매월 기초연금을 받으며 훨씬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집도 고치고 아이들도 도와주고 기초연금도 받으니 일석삼조가 됐네요. 윤 할머니는 이제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기초연금 도우미로 활동하며 다른 어르신들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세금 내고 평생 일하며 나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았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인 거예요. 당당하게 준비하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복지가 아닌 권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한번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 보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